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인물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고, 뭐 유인물을 나눠준다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인물이 도대체 무슨 글자를 쓰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수업 자료, 관련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자료를 얘기할 때, 자료를 나눠줄 때,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유인물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뜻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글자는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그리고 불법 유인물 대량 살포, 이런 삐라 같은 거 할 때 유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인물이 무슨 말이냐? 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단체 신문이 뭐입니다. 비급여 비용 대면 설명 대신에 비급여 비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직접 보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법의 위반이다. 실제로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종이 자료를 주면서 이거 읽어보시지 하면 이제 잘못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 유인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네, 유인물은 쉽습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도장인, 이는 인쇄한다는 뜻이죠. 물은 이제 만물, 물건, 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인쇄한 물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기름 인쇄, 그렇죠. 인쇄는 기름이 들어가죠. 네. 자, 그래서 기름은 물수다, 액체다. 그래서 물수, 그리고 말미암을 유다, 발음도 왔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름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름으로 보겠습니다. 말미암을 유. 그리고 도장인이다. 이것은 사실은 글자를 보면, 왼쪽에는 손톱조다. 손톱이란 건 손을 얘기하죠. 위에서 특히 내려 누르는 손을 이 모양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부절이다. 병부절은 사람이 꿇어앉은 모양이다.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박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도장을 찍을 때도 그렇고 또 인쇄물을 박아낼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장, 인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만물물은 이제 소우자와 말물자가 들어간다. 말은 하지 마라, 말다, 그만둬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발음이 왔다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 물자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유인물이다. 그렇죠. 자, 사전을 보니 등사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등사. 자, 이 말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 이전에도 상당 전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지금과 인쇄 환경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인쇄를 한다면 대부분 등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사기도 있고 요즘 사실 등사기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프린터, 집에 가면 각 가정마다 대략 소형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사한 인쇄물이다. 그리고 등사기, 인쇄기, 프린터 따위를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을 얘기한다. 자, 예전에, 지금은 인쇄라는 게 지금 각 가정마다 프린터도 있고 인쇄물이 대량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30년, 40년, 50년, 또는 한 세기 전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거의 등사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류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제 등사라는 게 사실은 보면 이런 등사기가 있죠. 예, 다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한 등사기로 대부분 인쇄를 했다. 그래서 등사 물건이다. 거기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간다. 자, 등사 원지를 만드는데도 그것도 기름을 입힌 원지가 되고 등사 잉크 자체에 사실은 기름이 섞여있죠. 그래서 등사에서 기름으로 인쇄한 물건이다.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프린터도 있고 인쇄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전에 유인물을 나눠준다 할 때는 거의가 등사한 물건이다. 자, 등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사라는 것은 등사기로 박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등사 이거로 유인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기름으로 인쇄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 등사 자체가 그런 뜻이다. 등사기. 등사기라는 것은 등사판이라고도 하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파라핀, 그렇죠? 그리고 바셀린, 송진 등을 섞어 만든 기름 먹인 얇은 종이, 그렇죠? 이게 등사 원지예요. 그렇죠? 종이를 줄판 위에 놓고 철필로 긁습니다. 그렇죠? 등사 원지를 놓고 그걸 이제 철필로 이렇게 긁죠. 줄판 위에 놓고. 그러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렇죠? 구멍을 내서 이것을 틀에 끼운다. 틀이라는 게 이제 등사판이 되겠죠. 틀에 끼워서 잉크를 묻힌 롤러를 굴리면 잉크가 이제 배어 나가서 종이에 글씨나 그림이 나타난다. 이 등사기로 박은 것이 등사고 그것을 유인이라고 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유인물이라고 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일반 복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끈적끈적한 기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복사하기에서는 기름 성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로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유인이라 하면 이러한 등사기에서 나온 인쇄물을 유인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그걸 우리가 가리방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또 연배가 되시면 다 알죠. 가리방이다. 반은 판이다. 가리판이다. 왜 가리냐? 이 줄판에다가 철필로 쓰게 되면 까리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일본의 의성어다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리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가리방이 되죠. 원지를 가리방에 긁어서 여기에 붙여서 하는 이게 등사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이것으로 했고 또는 각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대부분 많은 수량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런 것을 썼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유인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는 이제 기름유, 이것은 말미암을 유에서 왔다. 그렇죠? 나무목을 붙이면 유자나무 유예요. 유자, 네, 유자. 물론 기름유를 붙이면 많이 이렇게 뭐 식용유 뭐 많이 만듭니다만 석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글자, 네, 이거 분별할 변자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윤이다. 빛이 나는 것은 윤유다. 그래서 유약, 도자기를 만들 때 유약을 바른다. 유약을 바르면 발라서 구우면 이제 윤이 반짝반짝 난다. 이렇게 되겠죠. 윤유. 자, 오늘 유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느냐면 저도 이 한자를 모를 때는 옛날에 단순히 유인물은 그냥 뭔가 종이다, 참고 자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글자를 알고 나면 아 인쇄물을 얘기하는구나. 특히 옛날 등사 인쇄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등사 인쇄물이 별로 없고 복사기나 인쇄물에 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유인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할 때 단순히 자료를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말은 거기까지 옛날 등사 인쇄물을 얘기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